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난 주말 소멸됐지만 전남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피해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전남에서도 동부권 피해가 더 컸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배 낙과 피해가 속출해 농민들이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농수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CJ 헬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파인푸드 페스티벌 현장을 소개합니다. 최근 양파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양파 주산지인 무안군이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다행히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소멸됐지만 전남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남긴 피해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요트 계류장입니다. 부두에 정박한 요트가 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고급 요트 4척이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완도에선 항구에서 바지선을 묶던 60대 선원이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항구를 순찰하던 해경이 발견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태풍 때문에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신임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한 거죠. 줄을 감는 장비가 있습니다. 추측은 거기에 낑겨서 다리가 으개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119하고 우리 상황실에 신고하고요. 바로 등에 들쳐매고 나온 겁니다. 폭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절개지입니다. 이 계속된 폭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산비탈에 쌓아둔 모래주머니와 토사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 정도가 무너져 내리고 그 공간에 토사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안쪽에 있는 토사들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부서 팀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일단 보시다시피 안전 펠스 또 일단 토사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끔 긴급 조치를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 다나스는 전남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강한 바람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건물 외벽이 부서졌고 가로수 수십여 그루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폭우 때문에 논 1000헥타르 정도가 빗물에 잠겼고 과수원 쉬운 곳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수에선 21일 오후 3시 반쯤 낙뢰 때문에 해상 케이블카가 한때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전남에만 모두 70여 곳. 태풍이 소멸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제 모습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다나스가 전남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낙과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과수농가들은 해마다 거듭되는 태풍 피해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나간면의 배 재배 농가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배보다 땅에 떨어진 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 다나스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간 지역에 집중호우와 돌풍이 불면서 낙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와 돌풍이 거세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밭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속수무책으로 땅에 떨어지는 배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돈 들어갈 건 다 들어갔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뭐 그런 심정이죠. 뭐 기막힌 심정. 수확기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태풍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직 과일이 성장이 덜 됐는데 이렇게 빨리 불어서 지금 이 꼭지가 아마 좀 상처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나간 지역 배 재배 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률은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순천 나간 지역 낙과 피해 면적은 1.25헥타르. 오늘부터 재해보험사에서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
농가마다 많게는 50%, 적게는 20%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보험 약관상 전체 피해액의 20%는 농가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도 돌풍으로 한 차례 상처를 입은 만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협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상 금액이라는 이런 부분이 정해지거든요. 현재 상황만 가지고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수확 전까지의 그 모든 이제 재해라든지 다 일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태풍 북상 소식이 들려올 쯤이면 어김없이 낙과 피해를 보는 나간 지역 농가들. 다가올 추석 대목에는 나간 배가 제대로 된 상품성을 인정받아 피해 농가의 위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신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자매가 숨졌습니다. 21일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 앞해읍 물웅덩이에서 8살 A양과 6살인 여동생이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어린아이가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보호자에게 알린 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소멸되고 비가 그친 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매일 하는 행복한 고민이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지만 좋은 먹거리와 요리법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재배된 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기도 추청쌀과 강원 오대쌀, 경남 백진주쌀 등 지역과 품종도 다양합니다. 따끈따끈한 갓 지은 밥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각 지역의 쌀로 빚은 40여 종의 막걸리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고유의 색깔이 다르듯 같은 막걸리라도 그 브랜드에 따라 맛과 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막걸리 되게 잘 모르고 생소하게 다가왔었는데 여러 지역의 특성이 있는 막걸리를 맛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식품 종합 전시회 현장. 소비자들은 고흥 커피와 무안 양파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즐겼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으로 근심이 큰 지역 농가들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는 주최 측에도 감사드리고 직접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직거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벌꿀을 이용한 로얄 젤리나 프로폴리스, 양파로 만든 양파즙 등 농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쿠킹쇼를 통한 새로운 조리법 소개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홈카페 1일 클래스는 젊고 트렌디한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많은 농산 먹거리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요리법들, 정보들을 알면 좋은 소비, 그다음에 맛있는 소비, 그다음에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농업시장.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취향 저격 지역 특산물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양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군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일부 군수들이 직접 나서 특산품 홍보를 거들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파 1번지 무안군. 뚝 떨어진 양파값에 적지 않은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 농가의 힘을 보태고자 무안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파즙 등 가공식품을 들고 나와 홍보 활동을 펼친 겁니다. 고구마 등 동결 건조 제품 30여 가지도 선보이며 소비 촉진에 앞장섰습니다.
무안군은 홍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산물 마케팅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양파가 과잉 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상경해서 우리 양파 소비 촉진도 하고 또 다른 농산물도 판매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유자 주산지로 알려진 고흥군도 함께 있습니다. 수확은 12월에 시작되지만 유자 음료와 소스 등 계절과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내놨습니다. 석류와 미역 등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는 하루 종일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 대량 재배에 성공한 커피 부스에도 시음 행렬과 구매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고흥군은 특산물 정책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흥의 청정 농수산물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 국민들께 좀 소개를 해서 앞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 110여 개 업체에서 140여 가지 특산물을 선보인 파인푸드 페스티벌. 지역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소중한 장터였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파인푸드 페스티벌 행사 첫날 고흥군 유튜버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고흥군은 19일 지역 유튜버 35명을 행사가 열린 양재 AT센터 전시장으로 초청해 특산물을 촬영하고 홍보하도록 교육했습니다. 고흥 유튜버들은 앞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와 음식, 자연경관 등을 SNS용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흥에서는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의 유자, 석류, 다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된장, 고추장,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많이 오실 수 있게끔 저희 고흥 유튜버 스타들이 지금 활약을 대단하게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일부러 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5곳의 전 현직 임직원 30명과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명 등 모두 35명을 지난 19일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측정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하고 대행업체는 입주기업 요청 등에 의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측정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이 조업하던 선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외국인 선원을 구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22일 자정이 넘어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도네시아 국적의 35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현재 진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 해상에서 소형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아침 6시 40분쯤 고흥 도양읍 대발해섬 북동쪽 200m 앞 해상에서 1.71톤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으로 해경 경비정이 급파됐으며 승선원 2명이 무사히 구조됐고 낚싯배는 5,000항으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출항 전 기관과 통신장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한 상습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 의원이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는 22일 A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동료 시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총 9명 위원 가운데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가 민덕희 여수시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13년 전 여수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민덕희 여수시 의원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남도당은 오는 24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민 의원은 일주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여수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수 여성단체는 여수시 의회에 민덕희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다음 주 중에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전남 지역 가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0.43% 인상하고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은 1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으로 전년보다 0.0651원, 3.23%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게 될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상 요금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전남 지역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보험 가입 면적은 10만 2천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체 가입 면적 34만 1천 헥타르의 30% 수준이며 전국에서 가장 넓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영광이 전체 벼 재배 면적 대비 96%로 가장 높았고 강진 87%, 고흥 80%, 장흥 79% 순으로 해안 지역 중심으로 높은 가입 실적을 보였습니다. K-팝은 물론 뷰티와 의료, 음식 등 K-컬처를 한자리에 선보일 수 있는 K-컬처 글로벌 센터가 무안에 들어섭니다. 무안구는 18일 남학 복합주민센터에서 사단법인 K-뷰티산업협회와 K-컬처 글로벌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무안구는 K-컬처 글로벌 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 업무는 물론 글로벌 센터 주변 SOC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8월 중에는 K-컬처 글로벌 센터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센터 기본 운영 계획 수립과 건설 부지 등을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암 서호면에 있는 아천마을에 특별한 골목미술관이 완성됐습니다. 아천마을은 주로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침체된 농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마을 담장에 명화를 전시하고 벽화를 그려넣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천마을 골목미술관은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내륙은 열대야 기준을 웃돌며 후텁지근한데요. 이 열기는 낮에 폭염으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 한낮에는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시야가 답답한 만큼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 밤부터 중부 서해안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더위와 함께 습도까지 높아서 종일 불쾌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열사병 지수는 대체로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더위 속에 당분간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우리 지역 밤사이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